퇴직 통보는 예고편이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점심 메뉴 고민하던 사람이 그날 오후에 책상 정리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통장 앱을 켭니다.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월급 없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영상은 기아차에서 임원까지 하셨고 마지막 연봉이 2억이 넘었다고 말하신 분의 은퇴 이후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퇴직금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퇴직금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겪는 공허함은 누구나 겪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공허함이 사람을 급하게 만들고 그 급함이 사람을 당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접근합니다. 보증을 부탁합니다. 함께 하자고 합니다. 공동 창업을 하자고 합니다. 사기 분양, 집단 소송, 끝나지 않는 분쟁, 믿었던 친구의 뒤통수. 은퇴 후 현실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이 흔들리는 순간이 얼마나 자주 오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연봉이 높았으니 퇴직금이 있으니 연금이 나오니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데 은퇴 이후는 어떻게든이 아니라 시스템이 없으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월급이라는 자동 입금이 사라졌는데 내 통장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다른 길이 없으면 삶은 불안이라는 이자를 매달 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은퇴 준비는 은퇴 직전에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멀쩡할 때 만들어 놓는 자동 시스템입니다. 그 자동 시스템의 중심에 저는 나스닥 100을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방식을 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도구가 QLD, TQQQ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2배로, TQQQ는 3배로 따라가려고 설계된 상품입니다. 좋을 때는 속도가 빠릅니다. 대신 나쁠 때는 고통도 큽니다. 그래서 이걸 한 방에 끝내는 도박으로 쓰면 은퇴 준비가 아니라 은퇴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갖고 비중을 관리하고 기간을 길게 잡고 심리를 통제하면 내 월급을 대신할 수 있는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은퇴 이후에 제일 위험한 선택이 뭔지 아는 겁니다. 첫째, 급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하는 보증입니다. 셋째, 확실하다는 말에 올라타는 투자입니다. 이 세 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안이 판단을 대신합니다. 불안이 크면 사람은 높은 확률의 작은 이득이 아니라 낮은 확률의 큰 반전을 선택합니다. 그 반전이 실패하면 남는 건 손실보다 더 큰 자존심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준비를 이렇게 바꾸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반전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매달의 자동입니다. 사람을 믿는 계약이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규칙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느냐?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계신 자리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처음에 해야 할 건 투자 상품 고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퇴 후에 가장 약해질 지점을 먼저 봉합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 끊기면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사업이 아니라 버틸 체력입니다. 생활비 몇 달치, 갑자기 병원비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완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완충이 있어야 QLD, TQQQ 같은 변동성 큰 자산을 들고 있을 때도 공포에 팔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매수 방식입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한 번에 크게 들어가는 겁니다. 큰 돈이 생기면 사람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는 빨리 끝내는 게임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단순합니다. 나눠서 길게 자동으로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혹은 같은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규칙이 버튼을 누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비중입니다. QLD, TQQQ는 칼입니다. 칼은 잘 쓰면 요리가 되지만 급하면 손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그림을 권합니다. 처음부터 TQQQ를 크게 들고 가기보다 더 완만한 것으로 시장 감각과 변동성 내성을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락을 견딜 수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되면 그때 비중을 조금씩 조절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많이가 아니라 계속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딱 연결됩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겪는 공허함은 시간의 공백이 아니라 역할의 공백입니다. 회사에서 이름이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면 내 이름이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그때 사람은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창업, 무리한 투자, 무리한 보증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증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QLD, TQQQ를 장기적으로 모은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조급함을 이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공허함을 사업으로 채우지 않고 시스템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말을 하실 겁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하면 녹는다. 위험하다. 폭락 오면 끝난다.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만능 해답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조건을 붙입니다. 조건을 지키면 가능성이 열리고 조건을 무시하면 확률이 등을 돌립니다. 조건 첫째, 시간입니다. 짧은 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변동성은 독이 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규칙은 힘이 됩니다. 조건 둘째, 현금 완충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하락이 기회가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공포는 거의 항상 최악의 타이밍에 팔게 만듭니다. 조건 셋째, 비중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정도의 비중이면 그건 투자 비중이 아니라 불안 비중입니다. 불안 비중으로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조건 넷째, 리밸런싱 사고입니다. 리밸런싱이란 말이 어렵게 들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오른 건 조금 덜어내고 많이 빠진 건 규칙대로 다시 채우는 행동입니다. 이걸 감정으로 하면 망하고 규칙으로 하면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가장 큰 지출은 생각보다 생활비가 아닙니다. 불안 때문에 생기는 손실입니다. 사기 분양, 공동창업, 프랜차이즈, 누군가의 확실한 정보, 이런 이름으로 포장된 불안 비용이 제일 큽니다. 그 불안 비용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말이 아니라 매달 쌓인 기록에서 나옵니다. 이제 실제로 적용 가능한 흐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미지가 그려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은퇴가 가까워도 너무 늦은 건 아닙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목표는 한 번에 따라잡기가 아니라 무너질 가능성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의 기본 체력을 대표하는 지수 자산을 중심에 둡니다. 그 위에 내가 감당 가능한 만큼만 QLD를 얹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이용할 준비가 됐을 때만 TQQQ를 아주 제한된 비중으로 추가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추가의 기준을 내 기분으로 잡지 않는 겁니다. 기준은 숫자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시장이 좋아서 다들 들떠있을 때 나는 조금 덜 삽니다. 시장이 무서워서 다들 숨을 때 나는 규칙대로 조금 더 삽니다. 이 간단한 역행이 은퇴 이후의 삶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도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내 감정은 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약해지는 감정을 이기는 방법은 강해지는 의지가 아니라 고정된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하나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퇴직하고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켰는데 월급이 안 들어옵니다. 그때 내 통장에 배당이든 이자든 혹은 자산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현금 흐름이든 작은 자동 입금이 보입니다. 액수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동 입금이 보이는 순간 사람은 사기에 덜 흔들립니다. 보증 부탁을 거절할 힘이 생깁니다. 급한 창업의 유혹에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그게 은퇴 준비의 본질입니다. 자주 나오는 말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느냐라는 말. 늦었느냐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무리하면 늦은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현실적인 금액, 현실적인 비중, 현실적인 기간으로 가면 지금부터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 하락장은 피하는 게 아니라 대비하는 겁니다. 대비는 예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현금 완충, 분할 매수, 비중 관리, 그리고 미리 정한 규칙. 이 4개가 있으면 하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는 무조건 위험하다는 말. 맞습니다. 무조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규칙이 있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네 번째, 나는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라는 말. 사업을 말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은퇴 직후의 사업은 많은 경우 기회가 아니라 불안을 거래하는 행동이 됩니다. 사업은 준비가 필요하고 준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게 투자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사업도 더 천천히, 더 정확하게, 더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그날 내 손에 남는 건 직함이 아니라 통장에 찍히는 자동 입금입니다. 큰 돈 한 번보다 작은 돈의 반복이 더 강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보다 내 규칙이 더 믿을만합니다. QLD, TQQQ는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느리게 싸는 사람에게만 도구가 됩니다. 급하면 칼이 되고 차분하면 엔진이 됩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모든 투자는 본인 판단과 책임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은퇴 후에 99%가 겪는 현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어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달에 한 번, 단 한 번이라도 내 노후를 위해 자동으로 움직이는 장치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장치가 쌓이면 퇴직 통보가 와도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